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개장과 동시에 상승으로 출발했었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오후장까지 계속 흘러내렸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은 선방을 했었죠. 플러스 0.13%.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하고 제약바이오 이쪽만 흐름이 좋았었고, 반도체는 조금 쉬어갔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2차전지도 많이 빠지진 않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갔었고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무난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였죠.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볼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2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후로 처음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수급 변화가 단발적인지 이런 부분은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거의 3주 만에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기관은 또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오늘도 코스닥에서 조금은 쉬어갔었고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7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정말 매수세만큼은 꾸준한 것 같아요. 6월 2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매도세가 조금은 짙었었다면 모처럼 반가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3,0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오늘도 1,000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것도 정말 찐 매수인지 아니면 올해 초 상승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찍혔던 만큼 분명히 그 순매도는 공매도의 규모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숏스키즈가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 SDI는 미약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금양,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대한항공, 현대로템, 금양, 코스모화학, LX인터내셔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건너뛰고 일본 증시를 본다면 일본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비슷하게 좋지 않고 상해 지수도 비슷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모두 아시아권 내 지수가 0.4% 그 정도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촬영 시점에 그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만 오늘도 에코프로의 급등과 함께 소폭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도 오늘도 조금은 지수의 왜곡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시장 종합 화면을 보면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반대로 오히려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1, 2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만 당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 두 종목이 아니라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수의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시장에 왜곡 현상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만 따져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날에 미국 증시도 휴장이었었고 또 7월 첫날에 비교적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한다면 내일은 또 조금 더 역동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사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작년에 굉장히 역동적인 흐름이 나왔었고, 이게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시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고 지금 1,300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볼 때
1년 평균을 지금 깨고 내려왔던 만큼 지금 1년 평균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당장은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WTI,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게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를 2%대로 떨어뜨렸던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배럴당 70달러,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주봉상 1년 평균이라 볼 수 있는 52주선, 여기 황금상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이것도 환율과 마찬가지로 흐름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작년과 같은 강달러,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에는 너무 주변 지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았었잖아요. 환율도 봐야 됐었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기준금리, 그리고 에너지 가격 등등 봐야 될 게 정말 많았었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작년만큼 봐야 될 게 많았던 한 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상황들이 바뀌었던 만큼 이제는 작년에 많이 봐왔었던 주변 지표들,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보유해야 되는 종목, 그 종목의 업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업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정말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수많은 업종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테마에 의해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함께 천일염, 소금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그 재료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 별다른 반등도 없이 주가는 계속 빠질 것이고,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서 한 2달 전이었나요? 돼지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고, 그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 차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 미생물이죠. 자, 이런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반등 한 차례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었죠. 그리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했을 때 조금은 작은 방산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그 재료의 기간이 상당히 짧고, 또 실적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최근에 뜨고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2차전지 안에서는 폐배터리, 그리고 소재 기업들, 또 니켈과 같은 히토리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 이런 업종들은 재료의 연속성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 항상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한두 차례는 반등이 나온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주가 연초에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도 많은 업종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AI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의료 쪽으로, 그쪽으로 조금은 뻗어나가면서 많은 AI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목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재료의 연속성이 짧을 수 있는 단순한 테마주들, 반면에 조금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서 그 재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재료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시면서 업종과 종목들을 선택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시장 흐름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다만 2차전지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2차전지 안에서도 동박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동박 관련주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2차전지 내에서 가장 못 갔던 업종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박 관련주도 보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수익성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롯데머티리얼즈는 오랜만에 동박 관련주 내에서 지금 17%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SKC, 이 종목도 6%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3월 초였나요? 적산병이 3번 뜨고 나서 그 시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위치는 그대로죠. 하지만 지금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는 시점이에요.
11선부터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선과 240일선까지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는 시점인 만큼 항상 저점에서 그런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는 크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박 관련주,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고, 지금은 철저히 바닥권 내에서 움직임이 길었던 만큼 너무나 많이 오른 소재기업도 좋겠지만 동박 관련주들도 한번 차트의 흐름을 계속 관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더운 날씨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었죠. 다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